안녕하세요. 신길루타운 TV입니다. 자, 전번 시간에 제가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약간 깊게 들어가서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 내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권과 그 주택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그랬죠. 물론 예외적으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총 9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임대인의 실거주죠.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또 임차인이 차임의 2기분 이상의 금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이때도 갱신 거절할 수 있다겠습니다. 아무튼 갱신 거절 사유는 총 9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행사 기간이죠. 행사 기간. 그래서 행사 기간은 즉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예요. 중요하죠. 2개월 전까지입니다. 1개월 전까지가 아니에요. 자,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는 만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개월 전까지예요? 아닙니다. 1개월 전까지. 네, 1개월 전까지예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2개월 전까지, 상가 건물 임대차는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됩니다. 아무튼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은 만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요? 만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중요한 거, 자, 행사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뭐 말로 하든 내용 증명으로 보내든 아무튼 뭐 통지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에게 그 통지가 도달했을 때 통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면 즉시 도달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통 녹음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오늘 보내면 빨리 도착하면 내일, 뭐 아니면 모레 글피 이렇게 늦게 도착하잖아요. 시간 간격을 두고. 그래서 내가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고 언제예요?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 통지가 우편이 도달한 날.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요. 통지 효력 발생 시기를 도달주의.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어찌됐든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인데, 통지 기간이 2개월 전까지가 중요하죠. 2개월 전까지. 그래서 이제 기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기간 계산 방법은 우리 민법에 또 규정하고 있어요. 자, 즉 기간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초일, 처음 시작한 날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자, 첫 번째, 나이 계산할 때, 즉 이 사람 예를 든다면 미성년자에서 성년으로 되는 날이 언제인가? 그래서 출생일, 이게 초일이죠. 그래서 나이 계산할 때는 출생일인 초일을 산입해요. 그리고 또 오전 0시부터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뭐냐면, 자, 갱신 요건 행사 기간은 만기 2개월 전까지라 했는데, 그러면 만기 때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가 2개월 전인가? 그래서 만기부터 2개월 전까지 거꾸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계산할 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서 거꾸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에도 초일을 산입할 것인가, 즉 만기 날짜를 산입할 것인가 뺄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예컨대 자, 만기가 25년 8월 26일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8월 26일이 만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에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자, 만기 8월 26일 그 당일이라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게 되면 25년 6월 26일 오전 0시까지.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25년 6월 25일 24시, 밤 12시죠. 24시까지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임대인에게 그 통지가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도달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초일을 산입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초일을 산입하면, 그러면 이때는 25년 6월 25일 오전 0시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 즉 임대인에게 그 통지가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따라서 늦어도 25년 6월 25일 24시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법원은 좀 약간 견해가 갈려요.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은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25년 6월 25일 24시까지 통지가 도달하도록 이렇게 통지하면 되겠죠. 갱신요건 행사. 근데 이제 초일을 산입해야 된다. 이런 이제 지방법원도 있어요. 그런 입장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만기 2개월이 거의 가까워져서 급박할 때 이제 이런 계산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전하게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통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래서 보통은 이사 갈 때 급박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2, 3개월 전에 주인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넉넉 잡고 한 3개월 전이나 2개월 반 전에 그렇게 넉넉 잡고 시간을 이렇게 충분한 여유를 갖고 통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서로 편하고 또 안전합니다. 그렇죠? 하루 이틀 남겨놓고 아니면 몇 시간 남겨놓고 통지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면은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충분한 기간을 갖고 이렇게 미리 통지하시라. 그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은 임대인이든지 임차인이든지 갱신거절 통지 기간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임차인이 나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지 않고 그냥 이사 가겠다. 이건 뭡니까? 다시 재계약하지 않고, 즉, 갱신거절을 하는 거죠. 또,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아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면 임대인은 갱신거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했잖아요. 뭐 실고자 한다든가, 그렇죠? 임차인이 차임 2기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9가지 사유가 있다 했잖아요. 이때 갱신거절 할 수 있잖아요. 또 임차인이 갱신 요건 행사하기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한번 떠보는 거죠. 이제 당신하고 뭐 이제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갱신하기가 좀 어렵다. 좀 이사 좀 가달라. 이렇게 갱신거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 내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해도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의 갱신 요건 행사 기간이나 임대인 임차인의 그 갱신 거절 기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든 갱신을 거절하든 또 임대인이 갱신 거절하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이라든가 갱신 거절 통지 기간 내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묵시적 갱신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라든가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내지는 갱신 거절 기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 또 제3부에서는 또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에 다른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